2025년 7월 22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하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꽤나 다양한 원성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을 십수년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 1% 빠지는 건 별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근래 들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락이 보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대장주 위주로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공포를 좀 조성하기는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끝난 거냐 마냐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공감하는 특정 부분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상승장은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개인적으로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두 글자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즉 1차 상승장은 끝났다. 이렇게 돼야 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하락 요인과 함께 1차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는 이후 전망과 제가 바라보는, 제가 고수하는 유효한 전략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해봐야 할 겁니다. 사실 오늘자의 국내 증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항상 바라보는 일본 증시나 미국 지수 선물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본 증시도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미국 선물도 오전 중에 잠깐 오르더니 해당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미국 증시가 어제 마감하기 전에 차익 물량을 쭉 빼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에 이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데 이어가지고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파월과 미셸 보우만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인물 모두 좀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해당 인물들의 연설에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백악관과 파월은 좀 대립구도가 세워져 있기도 하죠.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증시 선물이나 일본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가장 컸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바라보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현재 국내 증시에서 연출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대장주들이 순서대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쪽 업종, 그쪽 종목에 악재가 있으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증시에서 현재 종목들이 악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증시의 대장을 차지하다가 최근에 많이 빠진 것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주주나 관계인의 매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급락이 나왔었어요. 실리콘투나 달바글로벌이 최근에 급락이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SK하이닉스도 9%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또 한 8%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일 뉴스케일 파워가 한 10% 가까이 빠진 이후에 오늘 개장 직전에 스타게이트 관련된 노이즈가 좀 발생했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하락을 한 것 같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로 차익 물량이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국가와의 거래와 관련해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서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기업들이 급락이 나온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제공되고 있는 포인트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장주들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지금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지 일일이 따라다녀야 하냐,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그죠? 자, 사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관점이라면 저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 테마들이 상승할 때 사실 악재와 불안 요소가 절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더욱 세게 반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악재나 불안감을 무시하고 호재에만 반응하면서 급등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현재의 구간대, 현재의 가격은 호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있는 거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생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사실 최근에 타국 증시 대비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를 끌어올린 업종들의 악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타국 대비 낙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돈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할 건데, 최근에 대장주들이 차익 물량이 많이 빠지고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모든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절대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퓨리오사 관련 종목들, 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정말 좀 강하게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물론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증시 밖으로 이탈하는 자금이 있기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 잔존하는 거래 자금이라는 게 있고, 애초에 국내 증시의 유동성은 지금 너무나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금들이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호재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 대장주들 중에 분명히 일부 테마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죽는 테마가 여기서 점점 더 확인이 될 거다. 근데 그 자금이 빠져가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장주로, 새로운 대장 테마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며 2차 상승 장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증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국내 증시의 2차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아마 좀 시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전략을 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두 가지겠죠. 어떤 테마를 고를 거냐, 혹은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 뭐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자, 분명히 우리가 테마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대장주의 수급은 빠지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중소형 대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SK하이닉스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빠지지는 않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몰리고 관련 밸류체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테마 내에서도 이제 중소형주와 기존 대형주, 대장주에 대한 수급을 구분하면서 내가 이 테마를 꼭 해야겠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가져갈 건지, 이 여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걸 거고, 종목에 대한 내용에 더 적합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종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 거고, 테마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규 테마, 신규 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꼽아봐야 하느냐. 결국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대장주의 조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첫 번째, 2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하고, 신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하반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의 조건은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와 별도로 대장주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근 증시에서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의 재료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폴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잘 팔리느냐, 이겁니다. 실적이죠. 그리고 뭐 다른 동력이라고 하면은 중국 제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요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우리가 관련을 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국발 관세 노이즈가 꽤나 유지가 계속 시끄럽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반사수에,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 국가를 제재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수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요즘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장 테마라고 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또 요즘에 수급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테마라면 알테오진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꽤나 강하게 몰리고 있기도 하죠. 코스닥의 명불허전 대장주이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에서도 가장 캐파가 규모가 큰 알테오진이 신고가 랠리를 벌이면서 이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시장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료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었을 거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도 좀 세게 부각되는 요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뭐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이 수급이 요즘에 좀 다시금 강하게 부각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골자는 이 기업들을 매매하라, 이게 지금 떠오르는 테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어떤 동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외국인이 어떤 동력에 가장 민감하게 매수를 하는지 이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내용들을 좀 일단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시고 또 좋은 전략으로 하반기 성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